간단히 다시 한번 광고할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포럼은 10개 고정 후원사가 있으시고요. 저희 오늘 특별히 협찬해준 협찬사들을 주로 소개했습니다. 10개 후원사는 제가 다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자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는 피자 알볼로, 그 다음에 브라운백 커피, 그 다음에 레드 테이블, 여기서부터 막혀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3개 회사, 후드원, HMR의 명가 후드원, 조리의 혁신 디포 인덕션, 그 다음에 스시하면 미카도 스시. 슬로건은 제가 지금 막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에게 이제 배부른 그 파티를 제공해 주실 고객,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 교대 2층집. 대표님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 직원을 또 6명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디죠? 저희 후원사 또 안 말한 데 있나요? 후원사 또 안 말한 데. 니뽕네뽕, 그 다음에 치킨 플러스, 토스트럭. 왜 이렇게 많아졌어 후원사가? 예, 다, 예, 하트 플랫폼. 예, 이렇게 해서 10개 후원사고요. 오늘 네 분의 그 질문을 잘 해주신 네 분을 선정하셔서 연사분이 선정하셔서 치킨 플러스 상품권 2장, 그 다음에 토스트럭 상품권인가요? 아니죠. 니뽕네뽕. 제가 암기력이 안 좋아요. 창의력은 있는 편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4장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또 후원 협찬 상품도 많으니까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개발 강연해 주실 리얼파크의 박준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리얼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박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자면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한 2주, 한 3주 가까이 지금 기침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어저께 그저께부터 생강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입에서 지금 생강 냄새가 그래도 어쨌든 기침을 조금 중간중간에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3번째 강의인 점포개발을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얼파크라는 부동산 컨설팅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 요즘 다 아시죠? 소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를 미아동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조그만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뭐 1미당이라는 거는 요번에 제가 새로 올해 들어와서 이제 프랜차이즈 쪽 저희 1미당이라는 이름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분식집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식 관련된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라는 소박한 마음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이력인 건데 제가 족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지금 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점포 개발을 하고 부동산을 하는 업자인데, 업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나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니 이렇게 자리를 잘 보고 정말 대박 자리를 하는데 왜 장사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장사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뭐 자신도 없었고요. 근데 우연찮게 어떻게 좋은 자리를 하나 제가 알게 돼서 그 자리를 가서 보고 이 자리 너무 탐난다. 내가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도 나는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대뜸 계약을 해놓고 일단 뭐 어쨌든 계약을 했으니 내가 어떤 또 다른 누군가한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든 또 아니면 제가 장사를 하든 고민하던 와중에 2013년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3월달인가? 3월달 박람회에서 코엑스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우연찮게 족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었고 너무 센세이션했던 게 뭐였냐면 그동안 봐오지 못했던 족발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컨셉이며 맛이며 인테리어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났었고 그리고 또 저희 친형님이 조마루 감자탕이라는 브랜드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멤버로 시작을 했고 또 조마루 감자탕의 컨셉이 뭐였냐면 넓은 공간에 어린이 놀이방을 두고 가족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표방해서 이제 했던
그 감자탕집이었는데 그게 또 잘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약간의 좀 트렌드가 될 수 있겠다 족발이 했는데 진짜 정말로 너무 운이 좋게 좀 잘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제가 그렇게 했고 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저희 1월 4일 날 혹시 프랜차이즈 박람회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오셨구나. 역시 정말 대단하신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안 오십니다. 근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자주 오셔서 이제 보는 그런 박람회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올해 4번 정도 강의를 또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점포 개발의 상권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소한 장사를 어떻게 운영을 했고 거기까지 가는데 어떠한 그 것들을 알았으면 어떤 걸 알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분한테 알려주고자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이 자리는요 제가 강의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 차 올해가 이제 3년 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3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2시 50분까지 자료를 수정을 계속 했어요. 뭐 어떤 게 고민이었냐면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고 분명히 저보다 더 점포 개발에 대해서 더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건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잘하고 싶은 욕심도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면 그냥 이렇게 저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자료 준비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는 끝으로 마치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기에 앞서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욕심이 난 거죠, 이것도. 제가 이거를 다 설명을 해서 오늘 1시간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중에서 꼭 이 정도는 뭐 현업에 있든 아니면 새로 창업을 준비하는 또 다른 창업자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꼭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항상 강의 전에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업하는 거 좋고 점포 개발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제일 안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안 하냐면 사업 계획서를 안 쓰세요. 아마 쓰셔서 창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 근데 만약에 안 썼다 하더라도 아니 썼다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사업 계획서를 안 써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플하고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그려서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런 계획 세워서 내가 어떤 자리를 할 거고 얼마의 금액이 있고 얼마의 자본금으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거야라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있는데 안 써보거든요. 그거 한번 써보시면 분명히 훨씬 더 좋은 그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끝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이템과 점포 둘 중에 뭐가 먼저냐라고 말씀을 이제 저한테 누군가가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항상 여쭙는 게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기가 막힌데 이거 웬만한 어디서 해도 다 대박 날 것 같다. 대박 안 납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뭘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점포 개발과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준비를 해서 창업을 딱 시작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가 정말로 하나의 이제 시작인 건데 우리는 점포를 개발을 하고 점포를 찾아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이 아이템에는 아마 프랜차이즈를 아마 빼놓을 수 없겠죠. 프랜차이즈의 좋은 아이템. 예를 들면 치킨은 이거 제가 교촌치킨에서 갖고 왔습니다. 말해도 괜찮나요? 교촌치킨. 제가 개인적으로 교촌치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교촌치킨 했는데 치킨 다들 그렇잖아요. 나 회사 때려치고 치킨집이나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남 눈치 안 보면서 내 장사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구인데 거기에 욕구엔 첫 번째가 한 가지 말들을 안 해요. 나도 대박집 사장이 돼서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장사를 이왕 시작했는데 내 장사가 잘 돼서 대박집이 돼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자가 시작인 건데 아이템을 멋지게 아무리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안 된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점포나 아이템이랑 두 개가 뭐가 더 중요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아이템입니다. 왜 아이템이냐면 그 아이템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내가 그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리는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고정적으로 가지만 아이템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이 가미가 됩니다. 그 노력이라는 건 운영이거든요, 결국. 일단 저는 총체적인 모든 그 창업의 기준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운영입니다. 운영이라는 건 그 창업자가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손님을 접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아이템,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세팅을 해놓으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저는 항상 꼭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꼭 그거는 명확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왜 점포 개발하는데 네가 왜 운영을 얘기하고 창업을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족발집을 한 겁니다. 왜냐면 나는 대박집을 사장이니까 내 말은 약간의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허세더라고요. 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를 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수유동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르는 자리라고 하죠. 건물이 두 개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온 건물은 별로 좋은 자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풍수지리에서도 그렇고 점포를 볼 때 그런 들어간 자리는 피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잘 보이시죠? 양옆으로 건물이 이 바로 옆에는 모텔이 두 개가 있고요. 밤 되면 되게 으슥하고 남녀 커플 밝은데 안 들어가잖아요. 모텔. 좀 으슥해야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얘기해도 괜찮나요? 그런 자리에 들어왔는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상미식당이라고 아시죠? SBS 스페셜에 한번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식당이고 돈까스를 파는 식당입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여기를 지나가다가 제가 이쪽 동네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새로 생긴 게 보여서 들어가서 우연찮게 점심 식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고 소품이며 인테리어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SBS 스페셜에 나온 걸 보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게 좋은 자리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의 운영 노하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맛과 컨텐츠 아이템이 있었기에 저는 여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천막을 이렇게 쳐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했고요. 그 옆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아이템이냐 점포냐 봤을 때 그럼 그럼 아이템이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 3층 가가지고 장사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리도 분명히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중에 선택을 한다면 저는 아이템에 좀 더 무게를 실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이게 지도에서 보시면 저렇게 안으로 들어갔죠. 빨간 표시된 데가 저런 자리들이 이렇게 여기서 가다 보면 보이지도 않고요. 저기서 오다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앞에 가야지 보이는데 그 앞에서 가면은 잠깐 서 있으면 빵빵거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자리고 거기 있는 모든 가게들이 들어왔다가 뭐 길게는 2년 안에 업종 전환이 계속 되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역시 아이템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일단 아이템을 찾는데 저희는 어떤 게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요. 내가 아이템을 찾고 점포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를 100이라는 기준에 봤을 때 90%를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고 창업을 딱 하면 그 나머지 10이라는 밖에 안 되는 힘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반대가 돼야죠. 10%의 힘을 써서
장사를 하기 위한 점포와 아이템을 찾고, 요즘에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면 인테리어부터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해주지 않는 것들이 인원 구성이라든지 뭐 거기에 필요한 갖가지 뭐 사소한 것들은 안 해줘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다 해줄 줄 알고 기다려서 오픈을 딱 했는데 장사가 좀 덜 되면 아 이게 자리가 안 좋나? 아니면은 뭐 내가 아이템을 잘못 선택했나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시작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히 손님을 맞이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템과 점포, 그러니까 아이템보다 이 점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힘을 많이 빼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을 땐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장사를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점포를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출퇴근이라는 거는 고객이 아니고요. 내가 창업을 한 내 가게까지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잘하는 곳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창업 컨설턴트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업체들이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곳들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그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인 거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점포는 창업하려고 하는 창업자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좋은 점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그 컨설팅 업체라고 하는데 너 나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컨설팅 하는데 뭐 컨설팅 다 그거 비싼 돈 내고 하네 어쩌네. 너도 그런 거 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실질적으로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꼴 같지 않은 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별 자료 아닌 걸 가지고 자료인 양 이만큼을 뽑아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자리는 왜 이렇고 입지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수익성, 타당성, 사업 타당성을 해서 당신은 이 자리 하면 대박이 날 것처럼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마음만 뿌듯해요. 그 자료 가지고 있으면. 창업 전에 야, 나 성공할 거야. 대박 날 거야 하는데 대박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오늘 여기서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창업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좀 한 번도 안 웃은 시간 너무 썰렁하네요. 대체적인 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창업자가 잘 되기 위함으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저는 의문점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권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상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사람들이 그냥 상가가 많은 곳, 뭐 점포가 많고 뭐 홍대 같은 게 상권 아니야? 그런 게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은 사업자, 창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과 소비자 두 집단이 만나서 형성을 하는 것을 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경쟁자죠. 그 경쟁자는 피자 알볼로가 있다면 그 피자 알볼로 옆에 미스터 피자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상권을 만들어서 그 상권이 점점 번화하고 소비자를 모객할 수 있는 그 마켓 어리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상권을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도 그냥 기본적인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1은 4다라는 걸 계속 암기하고 배우는 이유는 향후에 내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나와서 좀 빨리 가려고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표로 만들어서 표 만드는데 나름대로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이게 제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하면은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프로그램, 시스템, 상권 정보 시스템. 아마 다 아시죠? 상권 정보 시스템 하면 제일 먼저 우리 소상공인에서 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 이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또 뭘 만들었냐면 우리 마을 가게라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우리 마을 가게라는 게 나올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서울시에서 돈을 쓸 데가 없나 보다. 정말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지?
왜냐면 정말로 그냥 여기는 그 뭐라고 생각하는 상권정보 시스템은 뭘 갖다 놓은 거냐면 우리가 민원24나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데서 그 지역의 주민이 얼마고 그쪽에 유동인구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은 신빙성이 있긴 하겠으나 다른 분류들은 솔직히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이용인 것 뿐이지 이게 마치 굉장한 그 중요한 자료인 이 도표가 중요하니 나는 이거에 맞춰서 할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은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들이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도움을 받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파서 공부를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속물인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작년에 유료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를. 근데 모르는 분들은 또는 이런 거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와서 필기하고 사진 찍고 자료 주실 수 있냐고 전화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는데 영업력이 뭐고 이게 뭐죠? 라고 그냥 사장님 나가서 하시려는 가게 한 번 더 보시라고 왜 이렇게 공부하시냐고 해도 그렇게들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 3회 정도 산업연구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박람회 가면 좀 깨요. 이거를 제가 뭐라고 깼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말라고 제가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집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포인트를 왜 안 집어드리냐면 안 집어드릴 겁니다. 있다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면 뭐 굳이 그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들어가셔서 한 번씩만 클릭해 보셔도 아 이거 이러실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안 드릴 건데 그래도 한 가지 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 지오비전은 뭐냐면 아마 잘은 모르실 거예요. 유료 그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SK에서 하는 거고요. SK는 뭘 하는 회사죠? 모바일 핸드폰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고객이 다니는 동선에 점들을 쫙 찍어요. 몇 세부터 몇 세 연령층의 여성 고객이 몇 시에 어디를 많이 간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지역은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몇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구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데이터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도 유료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봅니다. 상권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없지만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나이스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신용카드 결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사용량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소비층이 어떤 그 아이템을 많이 사 먹는지에 대한 분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만 가지고 잘 혼합을 시키면 그게 500만 원짜리 데이터가 돼요. 한 30만 원만 드리면 훌륭한 데이터를 저희는 만들어냅니다. 그 원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어디서 공부하시냐면 소상공하고 우리마을 가게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공부하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유료결제 한번 끊어서 보시면 스킵 내용들 볼 거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빅데이터 이 SK텔레콤만 가질 수 있는 빅데이터만 보셔도 그 가치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템을 선정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점포가 결정되고 아이템이 결정됐으면 그 지역의 소비 패턴이 어떠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몇 시 시간대에 어떤 연령층이 많이 오니 저는 타겟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보조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활용을 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앞 페이지만 보여드릴게요. 상권 분석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우리마을 가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홍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잘 쓰는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아요. 잘 맞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상권 분석을 잘하면 좋은 점포를 얻을 수 있느냐. 좋은 점포가 뭔가요? 좋은 점포. 혹시 오늘 상품 같은 거 있나요? 뭐 상품권이나 뭐 선물할 수 있나? 제가 질문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중간중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점포가 뭔가요? 좋은 점포.
아이템에 맞는 점포가 좋아요. 아이템에 맞는 점포.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차가 잘 되는. 주차가 잘 되는 점포.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 대신 핵심적인 질문이 핵심적인 답이 안 나왔어요. 고객이 많이 오면 좀 비슷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좋은 점포 아닌가요? 제가 좀 더 드릴게요. 장사가 잘 되는 점포가 좋은 점포예요. 되게 안 좋은 점포인데 이 자리가 장사가 잘 돼요. 그 자리는 좋은 점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착각을 해요. 뭐냐면 홍대 상권 그리고 대치동 학원가 상권에 오면 그 학원가 상권에서 내가 편의점을 하고 애들 먹는 간식거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지역의 성향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자리를 보러 갈 때 그 지역에 어떤 부류들이 많은지, 어떤 것들이 많은지를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상권분석 시스템에서 8, 90% 정도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유추해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종합 자료를 보면 여기는 영업력이 좋고 접객력이 떨어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업력과 접객력의 차이점 알고 있으신가요?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왜냐면 이게 되게 그 영업력과 접객력이라는 거는 제가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영업력은 어떤 경우냐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이 필요한 동네죠. 왜냐면 학원이 많죠. 학원들은 내가 영업을 해서 모객을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특히 또 미용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안경숍 또는 양복점 것들은 영업력이 필요한 가게들인 거고 접객력이 필요한 좋다라고 하는 가게들은 편의점이라든지 또는 일반 음식점들 그냥 지나가다 쉽게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접객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료를 딱 보다 보면 딱 중간에 하나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영업력보다 접객력이 좋은 곳입니다. 그 얘기는 학원가보다 이런 영업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보다 일반 소매 업종이나 그냥 음식점들이 많은 곳이다라는 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그거 말고도 판단 기준 삼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제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어설프게 여기서 제가 건들면 아나님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제가 여기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뒤에 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프로세스는 아까쯤에 상권이라는 마켓 에리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 이런 프로세스 갖고 움직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상권 공부를 할 때 배우는 프로세스이긴 한데 저희가 제일 먼저 상권을 나가면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할 첫 번째가 도로입니다. 도로가 어느 쪽으로 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점포의 위치가 어느 쪽 도로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보겠죠. 내 가게가 북쪽 방향인지 남쪽 방향인지 또는 코너인데 남서향을 끼는지 북서향을 끼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할 겁니다. 이 판단 기준은 왜 방향이 다음 판단 기준이 돼야 되냐면 이유가 명확하죠. 뭐냐면 아이템에 따라서 자리를 내가 태양 받는 자리를 피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특히 야채나 채소류 같은 가게들은 남향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남동향을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뜨기 때문에 블라인드 치고 해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나는 오픈을 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신선한 과일을 보여줘서 팔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자리가 너무 좋고 해가 잘 드니까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간 거고요. 그게 파악이 됐다면 세 번째로 이제 교통 발생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상권이든지 그 지역에 주거지가 있고 출근 동선이 있을 겁니다. 그 도로로 내가 속해 있는 자리가 출근하는 차량이 많은지 퇴근하는 차량이 많은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점포 앞에 주동선과 부동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도로가 굉장히 좋고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건데 도로 정말 4차선 도로 시원하게 뚫리고 차 엄청 많이 다니고 멋진 가게 시야 딱 좋고 한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차는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뒷길로 다니는 거죠. 그 뒷길로 다니고 그 자리를 여긴 권리금도 싸고 야 대박. 야 안에 이 정도 가게 얻으려면 이 안에서 이런 가게도 없고 이거는 대박 가게에서 얻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주동선과 부동선을 파악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유동인구 파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상권 분석 자료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분석 시스템에서 보여줄 수 없는 자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상권 분석의 제일 기본은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뛰지 않고 감히 어떤 정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내가 상권을 분석했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단언컨대 사기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 공FC 소모임 방에 들어가면 거기 이제 상권 분석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대단하세요. 정말 매일같이 다니세요. 그리고 가서 먹어보고 그리고 지하도 가보고 특수상권도 가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배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FC 와서 정말 한 가지 크게 배운다는 게 있다면 세상에 정말 고수가 많다. 정말 여기서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대단하시지만 이 모임에 들어와서 단톡방이나 이런 소모임에서 그런 자료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면 정말 쉬운 자료들 그러니까 돈 내고도 볼 수 없는 자료들을 거기에 내용들이 막 올라와요. 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수준 그 시사님이 정말 대단한 커뮤니티를 만들었구나. 네? 이기아 대표님.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업체 파악이 있겠죠. 그건 이제 내가 경쟁 업체가 여기에 얼만큼 있고 그 경쟁 업체에 내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할 거며 그 지역에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그 지역에서 소비가 잘 안 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수제 맥주 좀 뜬지 됐지만 수제 맥주집 많잖아요. 브롱스라든지. 근데 초등학교 많은 중계동 은행 사거리 앞에서 그거 하면 될까요? 될 수도 있죠. 부모님들이 하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그런 학원가들은 술집들이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종과 업태를 파악하는 게 일단 5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상권의 유형을 보겠죠. 내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했던 전체적인 걸 놓고 그 안에서 그러니 여기 상권은 이런 상권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라는 파악을 이거 하나만 이 프로세서만 가지고 파악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한 가지를요. 이게 1시간짜리예요. 우리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1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2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게 2주차 커리큘럼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 상세 내역이 아니라 그냥 요거에 대한 내용 파악하는데 또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꼭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요 정도 프로세스만 알고 계셔도 내가 어디 나가서 볼 때 여기에 제가 도로가 어떻고 도로는 남서향이고 어떤 방향이고 도로가 4차선은 어떻고 진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가서 안 보여요. 보이실까요? 안 보입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하지만 프로세스만 가지고 상권 나가서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도로가 이렇고, 여기는, 무슨 도로지? 요즘 그 핸드폰 나침판을 딱 대면 내 가게가 무슨 향인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이 가게는 남향이구나. 이 가게는 동향이구나. 남향 가게들이 좋은 게 뭐가 있지? 그게 공부인 거죠. 실질적인 공부고, 실질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창업자들은 해야 되겠지만, 컨설팅 업체들은 돈이거든요. 그게 다. 돈하고 연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데이터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직접 나가서 보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점포가 잘 되는 점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좋은 점포라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기준을 잡은 게 아니라 좋은 점포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뭐 도로가 잘 뚫려 있고 유동인구가 많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점포라는 판단을 하지만 그 점포가 창업을 했을 때 잘 되는 점포는 아니다.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글이 먹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고민을 해서 쓴 말들이라 나름대로는 근데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 중에 하나가 이거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이제는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창업을 해서 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매장도 가지고 있지만 쫄딱 말아먹은 매장도 있거든요. 그 매장을 이거는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어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공식 소속상에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폐업을 해서 아예 간판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